그래서 아까 여기 도착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치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사이키 씨가 손가락으로 짚은 곳이 알래스카였다면 알래스카에 갔겠네요? 예, 그럼요.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 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사치의 머릿속에는 털이 북슬북슬한 모피를 입은 에스키모 같은 차림으로 바다 표본과 싸우는 미도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만약 타이티였다면 타이티로 갔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치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허리에 도롱이를 두르고 타이티 전통춤을 추는 미도리의 모습이었다. 둘 다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어울리지 않는 것도 같았다. 일단 호텔에는 일주일 예약을 해두었습니다만 뭘 해야 좋을지 막막해서 거리를 걷다가 서점이 있어서 들어온 거랍니다.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이 나란히 진열된 것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미도리 씨, 우리 집에서 지내지 않을래요? 사치에는 느닷없는 제안을 했다. 예? 그렇지만 방금 막 만난 사이인데. 호텔비 아까워요. 좁긴 하지만 한 사람 정도는 재워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머물러 보고 싶으면 말씀해 주시고 싫으면 말씀해 주세요. 물론 미도리 씨한테는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약소하지만 감사의 뜻이에요. 놀라는 미도리의 손을 잡고 사치아는 바로 호텔에 가서 짐을 싸게 하여 아파트로 데리고 왔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은 베이지색으로 통일되었고 베란다와 창가에는 꽃과 관엽식물의 화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멋지네요. 고마워요. 사치아가 커피를 끓이는 동안 미도리는 소파에 앉아서 흥미진진한 눈으로 실내를 둘러보았다. 심플한 거실 탁자와 의자, 식기류가 들어있는 찬장. 식당을 한다고 했는데 남편은 없나? 방 안을 둘러봐도 남편 있는 낌새는 없었다. 드세요. 맛있는 향의 커피와 함께 사치아가 왔다. 여기 혼자 사시나요? 네. 그럼 식당은 혼자예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가? 글쎄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손님이 별로 없어요. 잘 되는 가게라면 몰라도 손님도 별로 없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치의 집에 기거하는 것은 좀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사치에도 강력히 권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국에서 불안하기도 하여 미도리는 사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사치에는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도리가 세면실 거울 앞에서 뻗친 머리를 열심히 가다듬고 세수를 마치고 나오자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커피, 오렌지 주스 등 영국 스타일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아침으로 죽이나 오트밀을 먹는다던데 아무래도 저는 아침에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사야키 씨를 위해선 이렇게 준비했는데. 미도리는 그저 감사하며 아침을 먹었다. 전 이제 장을 봐서 가게를 갈 거예요. 미도리 씨는요? 저는 모처럼 왔으니 도시 구경은 촌사람처럼 관광이라도 해볼까 합니다. 그러게요. 카페에서 우리 집으로 바로 와버렸죠? 이건 우리 집 주소하고 열쇠예요. 길을 잃으면 택시 운전사한테 보여주세요. 이곳 사람들은 무뚝뚝해 보이지만 모두 친절하니까 괜찮아요. 지도는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미도리는 손에 든 가방을 몇 번이고 두드렸다. 내 집이거니 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냉장고에 있는 것 중에 먹고 싶은 건 있으면 마음대로 드세요. 오늘도 전에 말했던 청년이 올 텐데 독수리 오형제 주제가를 알아냈다고 하면 아주 기뻐할 거예요.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15분쯤 천천히 걸어가니 항구 근처에 천막을 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파는 시장에 나왔다. 이곳 사람들 중에는 시장에서 사지 않고 슈퍼마켓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대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 시장에 모인 이들은 대부분 관광객이었다. 나도 여기서 구하지 못하는 것은 슈퍼마켓에서 사지만요. 저기도 시장이에요. 건물 1층은 생선가게, 2층은 의류 잡화점이었다. 그리고 생기가 도는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다. 둘이 함께 장을 보고 카모메 식당으로 향했다. 미도리는 자기보다 어린 여자가 어떤 식당을 하는지 궁금했다. 오가는 사람 차도 아주 적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갔다. 도시에서 흔히 입는 옷차림인데 머리에는 레이스형 헬멧을 썼다. 법률로 혹시 정해진 건가요? 그렇진 않을걸요? 모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닐까요? 근데 옷하고 좀 안 맞네요. 이곳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패션에도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고. 옷가게 진열대를 보면 도쿄의 변두리 양품점에서도 취급하지 않을 것 같은 무늬의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다. 이곳 사람들의 평상복은 대체로 트레이닝복이죠.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술을 좋아해서 얼굴이 좀 빨갛죠.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무뚝뚝하긴 해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동안 카모메 식당에 도착했다. 아담하지만 아주 좋은 느낌이 나는 가게였다. 왔다! 사치아이가 얼굴을 돌리는 쪽을 보니 한 청년이 손을 흔들면서 달려왔다. 사치아 씨, 안녕하세요? 저 사람이 일본 마니아인 톰이에요. 아주 밝은 사람이네요. 미도리가 감탄하여 보고 있자니 그가 다가와 숨을 헉헉거리면서 사치에게 말했다. 나는 또 왔습니다.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낯선 미도리를 보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다. 내 친구 미도리 씨예요. 어제 만났는데 친구라고 해주어서 미도리는 감격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토미 힐튼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일본어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강자에서 그러나 잘 틀려 안 됩니다. 토미 씨, 미도리 씨가요 독수리 오형과 주제가를 전부 가르쳐 줬어요. 예? 정말입니까? 눈알이 튀어나오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그는 눈을 부릅떴다. 정말이에요. 전부 가르쳐 줬어요. 그는 몸서리를 쳤다. 너무 기뻐서 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죠. 열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에도 청년은 독수리 오형제 주제가 하고 뭔가에 빙의된 듯이 중얼거렸다. 자, 여기. 사치아가 그에게 종이를 내밀었다.
미도리가 쓴 가사와 로마자로 표기한 가사 2장이었다. 우와. 그는 기쁜 나머지 비명을 질렀다. 이게 일본어 가사예요. 전부 알겠어요? 우와. 또 질렀다. 우와, 멋집니다. 기쁩니다, 미도레씨. 감사합니다. 그는 억지로 미도리의 손을 잡고 두 손으로 악수했다. 아닙니다. 기뻐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예,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하, 훌륭합니다. 그는 로마자 표기를 쓴 가사에 시선이 고정된 채 흥얼거렸다. 그리고 으아 하고 절규하면서 기쁨에 겨워했다. 드세요. 사체가 끓여온 커피를 마시면서 토미는 독수리 5형제 주제가에 몰두했고 사체는 오프닝 준비를 했다. 미도리는 카모메 식당이 의외로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실례지만 전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미도리가 일어섰다. 미도레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그럼 미도리씨 잘 다녀오세요. 예, 다녀오겠습니다. 미도리가 가게를 나서자 사체가 황급히 쫓아나와 또 확인을 했다. 주소하고 지도 갖고 있죠? 예, 갖고 있습니다. 미도리는 가방 안을 들여다보며 확인하면서 대답했다. 다녀오세요. 사체는 발길을 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미도리는 조금 걷다가 들고 있던 지도를 보았다. 지도에 카모메 식당은 없었다. 지도를 보면서 우스페스키 사원, 심플하고 아름다운 헬싱키 대성당을 돌고 나니 미도리는 엄숙한 기분이 들었다. 중심가인 에스플라나디 거리를 산책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카데미아 서점 안에 있었다. 어찌된 이유인지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 헬싱키에 아카데미아 서점이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감사했다. 미도리는 특별할 할 일이 없어서 모이레이파라는 오픈 샌드위치를 사서 바로 아파트로 돌아왔다. 저녁 7시를 지나니 사치가 돌아왔다. 커피 메이커 좀 썼습니다. 아, 쓰세요. 피곤하시죠? 사치아는 남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다. 피곤하다고 할 수도 있고 피곤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요. 역시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까? 가게 문을 열어서 닫을 때까지 있었던 건 그 독수리 영재 청년뿐이었네요. 저 오늘 걸으면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아, 네. 제가 식당 일을 도울 순 없을까요? 이대로 빈대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죄송하니까요. 그렇다고 줄곧 호텔에서 지내기도 못하고 호텔에 있는 난 손님인 거니까요. 청소든 뭐든 다 하겠습니다. 물론 월급을 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돈이라면 어느 정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손님이 많지 않은데 가게에 괜히 한 명도 있으면 사채지가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말할 줄 알았더니 사채는 선뜻 좋아요 하고 대답했다. 괜찮다면 내일부터 같이 가게에 가죠. 그렇지만 따분하답니다. 죄송합니다. 무례한 부탁을 해서. 일단 이곳에서 할 일을 찾은 미도리는 한숨을 돌렸다. 가족들이 국립 무민 핀란드어 전문학교를 찾는다면 골치 아파지겠지만 뭐든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미도리는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치에게 몇 번이나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카모메 식당은 두 사람이 일하게 되었다. 종업원에 고용하게 된 사치에가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머리가 엄청나게 뻗쳤다. 그걸 가볍게 쓸어넘기고 방을 나왔다. 롬퍼스의 복대 차림이었다. 미도리도 일어났다. 핑크색 파자마를 입었고 잠이 덜 깬 모습이었다. 사치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사방팔방으로 뻗쳤다. 미도리는 그걸 쓸어 넘기지도 않고 거실 겸 주방에서 멍하니 서 있다. 잘 잤어요? 사치에는 배에서 나오는 크고 힘찬 소리로 인사했다. 잘 잤습니다. 미도리는 큰 몸을 움츠리고 꾸벅 머리를 숙였다. 잠이 덜 깬 채 서 있는 미도리를 보며 사치에는 성큼성큼 세면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화장실 볼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미도리는 그때까지도 멍하니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혈압이라. 미도리가 머리를 극적거렸다. 아직 시차 때문인지도 모르죠. 사치에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장을 보러 나가기 위해 파레코피라는 장바구니를 들었다. 가게에서 아침을 먹도록 하죠.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아휴, 얼른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겨우 몸에 시동이 걸렸는지 미도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네, 기다릴게요. 미도리는 뻗친 머리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모습을 나타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아파트를 나왔다. 키 153cm의 사치에와 170cm의 미도리. 두 사람은 키가 많이 차이 나는데도 묘하게 보조가 맞았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치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미도리가 열심히 따라 걷고 있어서 행진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와 과일이 넘쳐났다. 미도리는 어제는 관광객을 왔는데 오늘은 이곳 주민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 그것도 별로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식당의 조그머니 되어서 미도리는 갑자기 힘이 넘쳤다. 시장이란 곳은 어째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매일 와도 질리지 않죠? 어디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째서 질리지 않는 건지 그게 신기합니다. 미도리는 오렌지를 대고 냄새를 킁킁 맡으며 말했다. 글쎄요, 언제나 똑같으니까 오히려 질리지 않은 거 아닐까요? 파는 사람도 파는 물건도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아무리 시장이어도 파는 물건들이 축 늘어져 있으면 아무도 사지 않잖아요. 하늘 바로 아래서 팔고 있으니 속이 확 뚫리는 기분도 들고 말이에요. 사치에는 그렇게 말하며 심호흡을 했다. 미도리는 진열된 과일을 들고 하나씩 향을 맡았다. 사치에는 여기저기 넋을 놓고 구경하는 미도리를 버려두고 빠른 걸음으로 시장 안을 돌아서 필요한 채소와 과일을 샀다. 이미 단골이 된 아주머니 아저씨와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장보기가 끝났다. 미도리가 숨을 헉헉거리며 달려왔다. 아유, 키가 커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땐 이렇게 인파 속에서 사람을 바로 찾을 때인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이런 성격에다 키까지 작았더라면 어딜 가든 미아가 됐을 테죠. 외국에 가면 그걸로 끝일 겁니다. 분명. 그래서 나는 이런 성격일까요? 사치에가 웃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조화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도리는 사치의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였다. 저기, 이게 다 본 건가요? 이것도 남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미도리의 마음이 좀 어두워졌다. 괜히 자기가 일을 돕겠다고 해서 사치에게 부담을 준 건 아닐까? 자, 오늘부터 둘이서 열심히 합시다. 사치가 미도리의 어깨를 탁탁 쳤다. 손님이 많이 오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미도리는 진심으로 걱정했다. 그러게 말이죠. 대답에 비해 사치는 묘하게 밝았다. 그렇지만 잘 될 겁니다. 열심히 하면 어떤 가게든 처음부터 사람이 우르르 오진 않잖아요. 정직하게 해나가다 보면 분명 잘 될 겁니다. 그러게요. 사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러게요 뿐이었다. 멀리서 사치씨! 미노래씨! 안녕하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김없이 톰이었다. 무사도라는 한자가 씌어있는 티셔츠를 입고 가게 앞에서 힘껏 손을 들고 있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사치가 아는 척을 했다. 네, 나는 일찍입니다. 아닙니다. 일찍입니까? 일찍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연? 사치는 가게 문을 열고 자, 들어가세요 하고 토미를 안으로 들였다. 그의 지정석은 제일 구석자리 테이블이었다. 사치는 토미가 가게에 온 뒤로 줄곧 그를 위해 커피 한 잔은 서비스로 주고 있었다. 그는 그 커피와 물만 마시고 가서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부탁합니다. 네. 미도리는 쟁반에 커피를 담아 토미에게 갖다 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도리씨? 미도리입니다. 미안합니다. 미도리씨, 고맙습니다. 청년은 두 손을 모았다. 주방 안에서는 사치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신과 미도리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어머, 봤어? 어린이 식당에 사람이 늘었어. 이웃 사람들을 예리했다. 어머머, 봤어. 만나러는 일본 마니아 청년하고 아이하고 어른이 있어. 그 사람이 주인인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저 아이가 지시를 하고 어른이 시키는 대로 듣는 것 같아. 그럼 역시 저 아이가 주인인가? 알겠어. 양품점 아주머니가 손뼉을 쳤다. 저 아이는 엄청 부자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자식이야. 분명 고향에서 걱정돼가지고 보디가드가 와 있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모두 흥미진진하게 카모메 식당을 들여다보았다. 대개의 경우 손님은 8알 정도가 차 있었다. 사치에는 영어도 잘하고 핀란드어도 할 줄 알아서 손님 응대가 능숙했지만 핀란드어는 물론 영어도 못하는 미도리는 미소로 응대할 수밖에 없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진심으로 또 오십시오 하고 마음을 담아 응대했다. 어머, 미도리씨 아주 느낌이 좋은데요? 사치가 칭찬해 주었다. 그렇나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미도리는 수줍어했다. 괜찮아. 느낌 좋아. 토미는 무슨 말인지 아는지 거들먹거리며 미도리에게 말했다. 예, 고맙네요. 대답하면서 미도리는 사치에도 참 힘들겠다고 동정했다. 오후가 되어 토미도 학교에 가고 손님이 뜸할 즈음에 사치가 물었다. 미도리 씨가 봐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된 점이 있나요? 가게 분위기도 좋고 요리도 음료도 맛있다. 전혀 바꿀 게 없을 것 같았다. 문득 테이블 위를 보니 메뉴판이 눈에 들어왔다. 핀란드어, 영어, 일본어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 저기 메뉴판 말입니다. 네. 사치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좀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거요? 제가 컴퓨터로 작성한 것을 그대로 써서 그래요.
여기다 그림이랄까 일러스트를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요? 그러고 보니 너무 차갑네요 하고 사치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동신경도 좋고 요리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뽑기 운도 좋은 사치이지만 유일하게 그림말은 못 그렸다. 도쿄에서 카페 같은 데 보면 손글씨풍 메뉴판을 준비한 곳들이 있긴 하던데, 근데 우리는 일본 음식이 많아서 그림이 통할까요? 한번 그려볼까요? 미도리는 펜을 빌려서 오니기리라고 쓰고 그 옆에 동그라미와 세모로 된 오니기리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소박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세련된 터치였다. 사치에는 한눈에 마음에 들었다. 와, 굉장해요, 미도리씨.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리는군요. 네, 그림은 대회에 나가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따뜻한 느낌이 나고. 메뉴판을 바꿔요, 우리. 미도리는 자신의 친절 미소 말고도 가게에 실제로 도움되는 일이 있어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즉시 가게 문을 닫고 둘이서 메뉴 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필기구를 사러 나갔다. 서영 가는 붓도 간신히 찾아서 그럭저럭 새로운 디자인의 메뉴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가게로 돌아왔다. 사치씨, 미도레씨! 토미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학교는요? 학교 갔습니다. 공부 끝났습니다. 토미는 수업이 끝나면 또 바로 카모메 식당으로 돌아온다. 귀소 본능이냐? 하고 어이없어하면서 미도리는 묵묵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게 문을 열자 그는 얼른 지정석이거니 한듯 안쪽에 가앉았다. 또 사치에는 커피를 끓인다. 자, 토미한테 갖다 주세요. 사치가 그렇게 말해도 사정을 알고 나니 다른 손님에게처럼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퉁명스럽게 할 수도 없어 미도리는 살짝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드세요 하고 커피잔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고맙습니다, 미도레씨. 미도리입니다. 미도레씨. 하하. 쑥스럽게 웃는 그를 향해 속으로 뭐가? 이히. 야, 이놈. 대꾸하면서 빙그레 웃어주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는 미도리가 그린 메뉴판에 몸을 비틀며 칭찬했다. 좋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과장스럽게 기뻐할 건 뭐람 생각하면서도 미도리는 토미의 칭찬이 그리 싫지만은 않았다. 손님도 별로 오지 않아 미도리는 주방 구석에서 채소볶음, 프라이팬 된장국, 조림, 샐러드 그림을 그려보았다. 청어, 연어, 게 그림도 그렸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나지 않아 도서관에 가서 조사해봐야겠다는 의욕이 나가 쏟아졌다. 한가한 토미는 흘끗흘끗 미도리의 그림을 들여보았다. 이것은 한자. 보거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맞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핀란드어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묻는 듯하여 미도리가 사치의 쪽을 바라보자 재빨리 메리로히 라고 대답했다. 어우! 그는 만족스럽게 끄덕였다. 이것은 사무라이 정신 맞습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가리켰다. 그렇군요. 또 감동한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노트를 꺼내더니 미도레씨, 이거 써주십시오 하고 무사도를 가리켰다. 예, 알겠습니다. 미도리는 한자로 토미의 노트에 써주었다. 토미는 기뻐하며 마침 자기가 들고 있는 잡지에 미카 키넨이 실려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한자로 써달라고 했다. 미도리는
뭐야 이건 아예 폭주전 구름면 같네 라고 생각하면서 써주었다. 사체가 글자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우와. 토미는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자기 이름을 노트 표지에 한자로 써달라고 했다. 미도리는 한자를 쓰고는 글자의 의미는 설명하지 않았다. 독수리 오영자 주제가를 알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기쁨은 절정에 달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하기는 하고 마지막 글자 같아. 토미가 염자를 가리키며 흥분했다. 미도레씨 감사합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몇 번이고 머리를 숙였다. 뭘요?